네, 안녕하세요. 사경을 헤맨 청년 두영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와 청년, 그리고 프리랜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의 서윤영 이사장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의 서윤영 이사장입니다. 프리랜서의 어원은 중세시대에 영주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가 아니라 자유롭게 있는 그런 병사를 일컫는 말이고요. 현재 의미는 그냥 특정 소속 없이 자유계약하면서 자기 판단 하에 자기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들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이제 자기 판단 하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일해라는 지시를 받는 것들은 아니고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해라면 그 어떻게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이걸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리랜서의 장점은 자유계약입니다. 그러니 아무 시간에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 마찬가지로 자유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자유계약이니까 다음 일이 언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도 회사에 소속하면 누군가 갖다가 영업해가지고 자기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프리랜서는 자기가 다음 일도 만들어야 돼요. 배우들은 보통 그러죠. 고생입니다. 자, 프리랜서하고 노동자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프리랜서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계약관계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고, 프리랜서는 그냥 사적인 자유계약에 따른 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아요. 준거하는 법률은 노동자들은 노동법, 노동선법들이 가장 크게 준거하는 법률이고, 프리랜서는 그냥 사적인 자기 계약인 게 민법이나 뭐 이런 상법이나 이런 법률에 따라서 타는 겁니다. 모든 사회보험들은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규율로 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럼 그거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보다는 프리랜서 계약들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자기의 의무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세금의 이슈도 노동자들은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세 이런 걸 내죠. 뭐 법적으로 프리랜서를 인정받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프리랜서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 이외에는 프리랜서가 됩니다. 프리랜서 종류를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IT 프로그래머들입니다. 다른 프리랜서들하고 좀 다른 건, 이들은 고용되어 있는 것보다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급여가 조금 높습니다. 이게 보통 유럽의 케이스들은 대충 그러거든요. 프리랜서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높습니다, 소득이. 또 이제 번역가, 통역가 이런 분들이 있고요. 대학 강사들도 프리랜서로 봐야죠. 학원 강사. 문화예술 영역들은 대부분 다 프리랜서입니다. 작곡가 같은 창작 영역, 화가 같은 창작 영역이 있는 분들, 또는 성악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또는 배우거나 이렇게 실현을 하는 부분들, 이 두 부분들 다 이제 보통 프리랜서죠. 방송 영역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프리랜서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유형의 구별은 아니에요. 그냥 뭐냐 하면 프리랜서들이 모여 있다거든요. 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노동력을 밖으로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합으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협동조합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할까를 정의하는 겁니다. 벨기에 스마트 협동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벨기에 1998년도에 벨기에에서 시작됐습니다. 16년도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고요. 스마트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소시에테 뮤추얼 데 아티스트,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hared Society for Artists랍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사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술가들이 자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첫 번째는 고용인, 피고용인 노동자의 관계들이 먼저였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인 예술가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영역이 보통 있거든요. 다른 영역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프리랜서를 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IT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강제로 프리랜서를 당한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하다가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장르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공연, 디자인, 영상, 사진, 의상, 번역, 하다못해 지금 강사, 컨설턴트, IT 프로그래머들까지.
서비스의 목적은 창작, 공연 이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들을 스마트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 행위들도 발생하고 이후에 사후 관리에 관련된 이슈들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창작이나 자기 공연 영역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나머지 것들을 역할 분담해서 협동조합이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는 크게 계약 관리, 사업 관리,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불 보증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거의 이제 성금을 미리 주는 겁니다. 벨기에의 저 스마트 사무총장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술인들은 스마트를 뭐라고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면 돈을 먼저 주는 기관이라고 느끼고 있다. 기금이 마련돼서 뭐냐 하면 예술활동을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을 다 끝내고 나면 돈을 받잖아요. 그동안에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스마트가 계약을 하면 스마트가 먼저 지급하고.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고 있는 최진주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창작 지원금 같은 건가요? 창작 지원금보다는 자기가 계약하고 나면 계약에 관련된 성금 같은 걸 먼저 지급하는 거라고 보여요. 자기가 계약을 해와야 주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활동하고 있는 김진우인데요. 유럽에 있는 시스템 케이스인데 그걸 이제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다를 텐데 적용을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좀 다른 건지 알고 싶거든요. 결과가 다른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대충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사회 환경이 좀 다를 겁니다. 사회보장이라고 얘기하는 4대 보험에 관한 입장들도 다르고 사회가 문화예술인들을 바라보는 입장들도 좀 다를 겁니다. 예술인이다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예술인들이 인정하는 예술인이면 예술인을 인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어떤 거냐면 협회나 회원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사람은 예술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기준들이 되면 저 사람은 예술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후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하게 하죠. 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하게 하죠. 이건 어떤 거냐면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된 사람을 인정하는. 근데 이걸 예술인으로 인정한다 이럴 수 없으니 예술 활동 증명 이렇게 인정하는. 유럽의 케이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벌어지면 예술인. 텍스, 세금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술인이다 아니다 구별하는. 되돌아가서 벨기에 크게 이제 행정대행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주를 대신해서 스마트가 고용되는 인원들의 관리들, 계약관리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주가 크면 행정을 할 여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계약하면 작은 사업주들하고 계약해. 1인 기업들. 그럼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벨기에도 그것 때문에 저 계약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술인들이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계약을 안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법인하고만 계약하려는 그런 절차들도 있고요. 어떤 기존의 어떤 이력 히스토리가 있어야지만 계약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히스토리나 이런 게 없어 계약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마트 협동조합이 그걸 대신해 주겠다. 이걸 통해서 대신하면 스마트 협동조합엔 계속 히스토리들이 쌓여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스마트 협동조합을 믿고 계약하는 거죠. 잘못되면 스마트 협동조합이 배상해 줄 거니까. 예술인들을 위해서 꽤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유럽에는 벨기에가 98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9개 나라에 있어요. 널리 퍼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예술인들의 연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스마트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15년도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프랑스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스마트 모델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내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국내에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7년도에 협동조합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마트 협동조합 연구 모임들을 만들었었고요. 올해 2월에 스마트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조합원은 예술인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직원 조합 이런 세 가지 분류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라서 무조건 출자해야 됩니다. 출자 최소 일자로 5,000원 이상 출자하고
조합비로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무조건 내게 합니다. 현재 조합원이 올해 2월에 시작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367명입니다. 아주 빨리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요. 질문이 하나. 네. 출자라는 게 개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라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같은 개념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에이전시처럼 협동조합도 그런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 에이전시와 아티스트 간의 소득 분배가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에이전시 같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약만 대행했습니다. 계약만 대행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책임을 우리가 떠안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호텔은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예술인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그에 따른 적정한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에이전시가 받았던 수수료에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 3분의 1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운영이 돼야 그런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제공하려면 협동조합이 운영돼야 되잖아요. 운영되기 위한 비용은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조합원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돕는다.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의 입장이다 보니까 예. 이런 활동들은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스마트 협동조합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조건들이 되어야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해야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게 지금 짜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에 막 들어오는 청년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술활동 증명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저는 사실은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입장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자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요. 주거의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청년이 어렵다 그러고 장년 예술가들은 장년이 어렵다 그럽니다. 다 어렵다 그러는데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영역을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들,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 그게 지금은 저희가 역량이 작으니까 조그만 일들일 거고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걸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걸음을 뛴 겁니다. 이제. 많이는 아직 못 갔고요. 같이 가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하는 행정적인 지원은 어떤 거냐면 개인을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 예술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들,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한다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고용보험법이 또 하나 부여하는 의무는 뭐냐면 계약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떼서 납부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예술인이 어떤 사업자가 예술활동을 통해서 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떼서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큰 회사하고만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하고도 계약하거든요. 1인 기업들 이런데. 당연히 그런 행정 역량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 협동조합이 그런 행정들을 대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계약해서. 그걸 대행할 수 있어야 그 사업주가 예술인들하고 고용보험 관련되는 계약을 맺고 고용보험료를 떼고 여러분들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스마트 협동조합이 예술가들에게 좀 다른 영역들을 좀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